안녕하십니까? 소쿨토요 극장의 감동 스토리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병석의 하루는 지하철 X호선의 탁하고 답답한 공기와 함께 시작된다. 2년 전 도박빚 때문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도망치듯 나온 후 그의 삶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처음엔 막노동판을 전전했지만 요령도 없을 뿐더러 힘든 일은 적성에 맞지도 않았고 하기도 싫었다. 결국 그는 가장 손쉬운 길, 남의 주머니를 터는 길을 택했다. 그날도 병석은 만원 지하철 안에서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낮술에 취해 졸고 있는 중년 남성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슬쩍 빼내는 순간 낡은 휴대전화기가 진동했다. 동생 민석이었다. 몇 달 만에 통화였다. 형, 엄마가 많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셨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에 훔친 지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다리가 덜덜 떨렸다. 편의점을 발견하고는 맥주 한 캔을 사서는 편의점 앞에 테이블에 앉아서는 들이켰다. 몇 번을 생각해도 엄마가 너무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친구들과 심심풀이 손장난을 했는데 밤을 새우면서 판이 커졌다. 열이 난 병석은 사흘째 밤을 새울 무렵에 사채업자의 돈을 빌렸다. 생전 처음 빌린 거였다. 감당하기 힘든 큰 돈이었지만 며칠 밤을 새워 시뻘겋게 눈이 충혈된 병석에게는 보이는 게 없었다. 끝발이 한 번만 돌아오면 판돈을 모두 다 쓸어 담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허망한 꿈일 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몽땅 다 털린 것이다. 사채업자가 허용한 기한은 일주일이었다. 갚지 못하면 생각하기도 싫었다. 그놈들은 장기를 척출하는 놈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데가 없었다. 고민 끝에 죽기보다 싫은데,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라고 투덜거리면서 시장통에서 노점하는 엄마를 찾아갔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버린 후 엄마는 시장에서 잡채, 부침개, 김밥 따위를 팔아서 형제를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 엄마가 그런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차마 찾아가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시장통에서 노점하는 엄마라니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가. 그래서 더 찾아가기 싫었다. 하지만 목숨이 걸려 있으니 방법이 없었다. 엄마에게 가면 어떻게든 해결되리라 생각했다. 엄마는 언제나 해결사였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엄마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병석이 사정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사람들 앞에서 쌍욕을 했다. 오죽하면 내가 찾아왔을까. 아들 심정도 몰라주고. 그러다가 뚜껑이 열렸다. 눈이 뒤집힌 병석은 엄마의 알량한 장사미천을 발로 차서 자근자근 짓밟아 버렸다. 엄마는 입에 거품을 물고는 자지러졌고 병석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김밥과 국수를 한 번 더 자근자근 밟았다. 깡패들에게 잡히면 장기를 척출당할 것이 틀림없으니 어디라도 도망을 가야만 했다. 그러려면 약간이라도 돈이 필요했다. 집으로 가서는 엄마의 폐물함을 열었다. 그 안에 폐물이라고는 딱 하나, 결혼 반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석은 고향 동네를 멀리 벗어나서 숨어 살았는데 그게 벌써 2년이나 되었다. 집을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엄마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엄마가 잘못했다. 집에 들어와라. 밥 해놨다. 병석은 그 메시지를 읽고 응답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기를 꺼버렸다. 그 문자는 삭제되지 않은 채 그의 오래된 폰에 묻혀 있었다. 끼니를 굶고 지하철에서 노숙할 때도 엄마에게만큼은 전화하거나 손을 벌리지 않았다. 병석은 그게 마지막 남은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속삭였다. 그 부끄러움도 지하철 안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며 살아가는 동안 희미해져 갔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잊고 지냈던 죄책감이 파도처럼 다시 밀려왔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유리문 너머로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누군가는 가족의 부축을 받고 웃고 있었다. 저 평범한 행복이 자신에게는 영원히 허락되지 않을 사치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던 병석은 발길을 돌렸다. 도망이었다. 엄마 얼굴을 볼 낯이 없어 도망가다니 부끄러웠다. 병원 앞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병석은 자신의 고시원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은행의 현금 인출기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은행 봉투에 든 돈 뭉치를 가방 속에 넣는 것이 보였다.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였다. 뇌가 정지하고 본능이 지배했다. 저 돈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저 막대한 현금은 자신의 비루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마취제처럼 보였다. 병석은 그녀의 뒤를 밟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가는 지하도 안으로 들어갔다. 기회였다. 그녀가 지하도 계단을 절반쯤 내려갔을 때 병석은 뒤에서 맹렬한 속도로 달려 내려갔다. 일부러 거칠게 그녀의 어깨에 부딪혔다. 악! 여자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찰나. 병석은 낚아채듯 그녀의 어깨에서 메고 있는 가방을 벗겨냈다. 여자의 비명이 지하도에 울려 퍼졌지만 병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것은 사냥에 성공한 짐승의 희열이었다. 가방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었다. 돈이 생기니 엄마의 병세나 병원비에 관한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다. 그저 쓰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술집으로 가서는 취하도록 마셨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여자가 누워 있었다. 아침 먹여서 여자를 보내고 고시원으로 돌아가서는 코가 비뚤어지도록 실컷 잤다. 돈이 많으니 걱정이 없어졌다. 병석은 그날 이후 뻑치게 한 돈으로 흥청망청 놀았다. 문득 돈을 강탈당한 여자의 겁이 질린 얼굴이 떠올랐지만 병석은 더 독한 술로 그 기억을 지워버렸다.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는 병석은 유난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예민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아닐까? 경찰이 뒤를 밟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강박관념에 늘 시달렸다. 하루는 친구 몇 명과 밤늦도록 술을 마셨는데 그날도 병석은 습관처럼 사람들의 얼굴을 집요하게 살폈다. 옆 테이블의 사내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취기에 젖은 병석은 참지 못하고 시비를 걸었다. 뭘 꼬나봐. 내가 우스워? 결국 격렬한 패싸움이 벌어졌다. 술병이 깨지고 고성이 오갔다. 병석은 그동안 쌓인 자기 혐오와 부끄러움을 주먹에 실어 휘둘렀다. 싸움으로 상대편 사람들이 많이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담자 모두를 연행했다. 먼저 시비를 건 병석이 많이 불리했다. 피해자 측과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흥청망청 노느라고 돈을 다 써버려서 합의금을 줄 만한 여유가 병석에게는 없었다. 다시 깜빵에 갈 수는 없어. 절박함이 자존심을 눌렀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동생은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왔다. 유치장 철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형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민석의 얼굴은 까칠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누가 보면 민석이 패싸움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일로 불러서 정말 미안하다. 합의금이 필요한데 너 말고는 연락할 데가 없었어. 병석이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은 그런 형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엉뚱했다. 왜 병원에 안 왔어? 그게 병원에 한 번 갔었다. 용기가 안 나서 그냥 돌아왔지만. 엄마는 좀 어떠냐?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입술을 깨물더니 간신히 말을 이었다. 엄마, 돌아가셨어. 장례식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병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거야? 누구 마음대로 돌아가신 거야? 왜 돌아가셨겠어? 병원비 때문이지. 민석이 소리를 질렀다. 유치장 안의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다. 병원비 없다고 사람을 죽게 해? 그게 병원이야! 병석이 철창을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너무 그러지 마. 병원 측에선 최대한 기다려줬어. 하지만 퇴원할 수밖에 없었어. 집으로 모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 민석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었다. 병석은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치를 떨었다. 세상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그리고 너 형한테라도 연락했어야지. 병석의 적반하장에 민석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언제 형이 나한테 연락처를 제대로 가르쳐 준 적 있어? 형이 너무했다는 생각은 안 해. 민석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다. 얼마 전 내 여자친구가 정말 어렵게 여기저기 손을 벌려서 엄마 수술비를 마련했었어. 그 큰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가지고 병원으로 오다가 어떤 놈한테 뻑치기를 당했대. 병원 바로 앞에서. 병석은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다. 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놈 얼굴도 제대로 못 봤대.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지도 못했고 결국 그놈의 소매치기가 엄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병석의 온몸이 석고상처럼 굳어졌다. 손끝에서부터 차가운 공포가 밀려 올라왔다. 제발 아니기를. 자신이 생각하는 그 끔찍한 결말이 아니기를 빌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병석이 더듬더듬 물었다. 입원비로 쓸 그 돈을 어디서 소매치기 당했어? 민석이 힘없이 대답했다. 엄마 입원해 계시던 그 병원.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지하도 계단에서. 철창 너머의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병석의 귓가에는 그날 지하도에서 들었던 여자의 비명이 환청처럼 다시 울려 퍼졌다. 그 비명은 살려달라는 엄마의 마지막 외침이기도 했다. 민석이 말했다. 돌아가시기 전날 약간 정신이 돌아온 엄마가 마지막으로 형을 애타게 불렀어. 병석아, 내가 잘못했다. 너 어디서라도 밥은 굶지 않고 지내야 한다. 라면서 울었어. 듣고 있던 병석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바닥에 떨어졌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